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4, 5년 전에 수행했던 이혼 소송 사례, 남편 월급이 1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바가지 긁어대는 부인 이야기에 대해서 써드렸습니다. 해당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년 전에 한 무더운 여름 큰 키에 싱겁게 생긴 신사분이 상담하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문의셨어요. 그래서 봉직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당시 월 급여가 세후 1200만 원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칠하에 3살 된 아들이 있었고, 그런데 전업주부인 저는 남편이 월급이 적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라면서 날이면 날마다 남편의 기를 죽이고 있었는데, 신사분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신 거였습니다. 통상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7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1200만 원이나 받고 있다고 하면 고소득자 중에서도 최고의 고소득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신사분한테 이 돈을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바가지를 긁어댄다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주변에 얼마나 잘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남편한테 하는 말이, 내 친구 남편은 월 2, 3천만 원 버는데 3, 4천 버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 돈밖에 못 버는 거냐, 내가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고생한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신사분은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상담을 했던 건데, 상담할 당시에도 이혼을 계속해서 고민하시더라고요. 기가 죽은 채. 저한테 얼마나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눅이 들어서 어깨까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부는 이혼하면 양육권은 여자한테 유리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이혼하게 되면 아들 녀석에 대한 양육권을 뺏길 텐데 그러면 아들을 잘 보지 못할 테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상담을 마치고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저희 솔로몬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해달라고 오신 분들을 설득해서 조금만 좀 더 살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이혼을 시켜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희 솔로몬은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운 공부해서 그만한 돈을 벌어서 갖다 주고, 물론 안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밖에서 1200만 원 월급을 주려면 병원에서 일을 엄청 시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오면 당신 수고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돈을 못 벌어온다, 날이면 날마다 기를 죽이는데 그렇게 살 필요 있습니까? 물론 가정도 중요하고 온전한 가정을 자녀에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솔로몬은 회의를 해서 이거는 이혼을 시켜야 된다, 이혼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보름쯤 지나서 한번 슬그머니 전화를 했습니다.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신사분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뱁새가랑이가 아니고 황새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분은 고소득자니까 뱁새가랑이가 아니죠. 황새가랑이죠. 황새가랑이인데 더 큰 공룡의 다리가 되라는 주문인 거죠. 저는 월 4, 500만 원 벌어와도 당신 수고해서 당신 능력 있네 하면서 퇴근하는 남편 양복 받아주고 수고했어라고 하면서 음식 해서 기다리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전문의에 월 1200만 원이나 벌어다 주는데 능력 없는 남편으로 매도하는 처와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이나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참 보통 아니죠. 이 사건은 이혼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양육권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니 이혼하시고 다른 좋은 분 만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엔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를 한 결과 양육권 확보 자신 있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만 내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인한테 처가 바가지 긁어대는 것만 녹음해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솔로몬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녹음을 다 했다면서 파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천은 한편으로 비꼬는 말투로 또는 한심하다는 말투로 다그치듯이 또는 짜증을 내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퇴근하면 그 얘기 잘 때까지 그 얘기를 듣는답니다. 이거 살겠습니까? 이게 이혼해야 됩니다. 천은 연예인 뺨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매물을 가지셨었는데 외모만 이쁘면 뭐합니까? 마음이 못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의뢰인의 처로부터 들어온 모욕적인 언사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를 했죠. 체계적으로. 또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정을 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판사님한테 그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이제 첫 변론길이 열렸습니다. 변론길에 참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판사님께서 그 증거도 다 보고 녹음 파일도 다 들어보신 모양이에요. 변론기일에 뭐 대뜸 대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의 주장은 들어보려고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상대방이 대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세가 이미 기운 모양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와 처의 소송 대리인은 농담으로 한 것을 남편 측이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느니 더 큰 병원으로 가면 더 벌 수 있는데 아들과 노는 것만 좋아하고 병원 일은 뒷전이어서 자극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라는 등 항변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쳐들고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대응이 아니거든요. 처뿐만이 아니라 처의 소송 대리인도 옆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답했는데 뭐 우리야 좋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뭐 이거 소송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뭐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판결 잘 나오겠다 직감을 했습니다. 판사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여자 편을 어느 정도는 들 줄 알았죠. 뭐 가사 육아도 힘드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죠. 근데 처와 처의 소송 대리인이 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고개 쳐들고 변론하니까 이게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승패는 기운 게임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심리를 6개월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서 양육권 싸움도 있는데 바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위자료 3천만 원. 보통 요가지 않는 이상은 위자료 이렇게 3천만 원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근데 뭐 위자료 3천만 원 양육자 친권자는 모두 우리 의뢰인 지정하고 양육비로 천은 월 50만 원씩 지급해라. 전업주부로 있었는데도 월 50만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면접교서 보통 한 달에 2회, 회당 1박 2일 아닙니까? 근데 한 달에 2회는 맞는데 예외적으로 당일 면접만 하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엄마인데. 판결 이후에 뭐라고 썼냐면 아이 정서상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의 차후 인격 함양 여부를 가려 그 변경을 허락할 사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면접교섭을 더 하고 싶으면 반성하고 면접교섭 심판을 다시 제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런 판결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대승 중에도 큰 대승이죠. 제대로 한번 먹인 겁니다. 저는 정말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 고생한 거 알아주고 그렇게 살아야 재밌는 것이고 그런 건데 1200만 원씩 풀어다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얘기해버리면 못 사는 거죠. 우리 의뢰인은 이혼 후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원의 홈닥터를 작처하시면서 간혹 뵙습니다. 그리고 이제 뵐 때마다 전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솔로몬을 안 만났더라면 지금도 지옥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물론 아직 재혼은 하지 않으셨고 부모님과 합가해서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계신데 뭐 지금 너무 만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에서 우리 솔로몬이 판결을 잘 받은 것은 사실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처와 처의 소송 대리인이 소송을 잘못 수행한 거죠.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좀 부족했다, 뭐 육아 스트레스, 가사 스트레스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상대방 기분을 너무 몰라줄 것 같다. 이랬으면 이혼 사유로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잘하면. 근데 그런 인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했던 거죠. 그런 인격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죠. 소송 대리인 입장에서라도 저를 교육을 시켜서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고개를 쳐들고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대응하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판사님은 그런 거에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실무를 해보면 늘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뿐이다라고 강변 일도로 변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그렇게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결론이 안 좋았던 거죠. 저희 솔로몬이 누누이 강조하죠. 이혼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삿바싸움이 중요하다. 삿바싸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피해자이고 선의편이며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악의 편이며 곤장을 쳐야 할 사람은 바로 상대방이라는 인상을 판사님께 주는 것을 말하죠.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분할도 그렇고 아이 양육 문제도 그렇고 삿바싸움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모든 소송에서 삿바싸움은 여지없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뭐니 해도 가사사건입니다. 왜? 판사의 재량권이 폭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삿바싸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사사건 중에 하나인 이혼 소송에서도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는 가치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으로 그 주장을 채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항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형성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크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입장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내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정확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솔로몬이 항상 강조하죠. 이혼 소송은 외줄타기와 같다고. 외줄타기에서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조금만 치우치더라도 떨어지잖아요. 가치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혼 소송에서도 한쪽으로 조금만 치우치게 되면 여실히 삿바싸움을 뺏기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사례,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